서울의 어느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한 60대 중반의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혜자.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일어날 일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혜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민준이를 위해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러 나섰던 거죠. 아들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마 마음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잖아요. 민준이가 회사 근처 숙소에 산다니까 가끔씩 반찬이라도 갖다 줘야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며느리 이지은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게 연락하지도 않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혜자 씨는 그냥 그렇게 넘겼었죠. 혜자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골목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라고 알려준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혜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사준 바로 그 집. 아들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지은이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꼭 부부처럼요. 순간 혜자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야? 저게 지금 뭐야? 혜자 씨는 다급하게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혜자 씨를 본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싹 굳어졌죠. 어머니,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고? 혜자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혜자 씨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혜자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여기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지은이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잖아요. 지은이가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도 덩달아 피고떠군요. 혜자 씨를 아주 우습게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혜자 씨는 그 순간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니? 혜자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던데요?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지은이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혜자 씨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혜자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그날 밤 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끝없는 자책만 되풀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 씨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김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혜자 씨는 그날부터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민준이의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 봤지만 모두들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라는 똑같은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혜자 씨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혜자 씨, 혹시 아드님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법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자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죠.
아니, 며느님이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바람? 우리 민준이가? 사실 혜자 씨는 아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아들이 바람을 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가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뭔가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죠. 혜자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민준이가 잘못했다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들의 성격상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동료가 혜자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민준이 형 때문에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거든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민준이 형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요. 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는데. 사람들 시선이 좀 그렇죠. 민준이 형도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 우리 민준이가. 하지만 혜자 씨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아들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며느리의 주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민준이를 찾아서 진실이 뭔지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정확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혜자 씨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마주칠까 싶어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봤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던 중 혜자 씨는 길 건너 커피숍에서 우연히 민준이의 대학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형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요. 혜자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왜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민준이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지은이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민준이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혜자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매우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요. 혜자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죠. 그날 밤 혜자 씨는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준이를 찾아가 봐야겠어.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아들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함께 해결해야 하고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비장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혜자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혜자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졌죠. 고시원에 도착한 혜자 씨는 낮고 음산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건물 입구에서 관리사무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아, 민준 씨요? 3층 201호에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이 금세 안쓰럽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잘 좀 챙겨주세요. 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단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죠. 201호 문 앞에 서서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안에서 잠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끼익 문이 열리는데 혜자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민준이는 살이 쏙 빠져 헬쑥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엄마, 여긴 어떻게 해?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자 씨는 아들을 와락 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숨막히게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걸이가 전부였죠. 혜자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지은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은이가 네가 바람 피웠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혜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민준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그냥 이렇게 살게요. 엄마도 제 일에서 이제 손 떼세요. 바로 그 순간 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숨기고 있다니요. 혜자 씨는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혜자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민준이가 지은이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거든요. 민준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며느리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민준이가 알게 되자 지은이가 오히려 민준이를 음해하고 함정에 빠뜨린 거였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말이에요. 민준아, 이게 다 뭐야? 지은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요. 지은이가 증거까지 다 조작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혜자 씨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죠. 민준아, 은행 통장하고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요? 가져와. 어서. 혜자 씨는 민준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들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지은이가 민준이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날들에 민준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카드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아, 너 이 증거들을 왜 제출하지 않은 거야? 엄마,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가 이혼 서류에 제가 다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어요. 뭐라고? 언제? 제가 정신없을 때요. 지은이가 거의 협박하듯이 사인하라고 해서. 혜자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아들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상간남과 함께 살면서 위자료까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혜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내가 고스란히, 아니 몇 배로 되돌려 줄 거야. 민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평생 착하고 순하기만 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혜자 씨는 그날부터 지은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능력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50년을 넘게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뜨거운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혜자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지은이와 그 상간남, 박서진의 최근 행적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지은이가 박서진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년도 더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민준이에게는 친한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 일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혜자 씨는 지은이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하며 지켜보니 지은이가 박서진과 아주 다정하게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연인처럼 굴고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아이고 기가 막혀. 혜자 씨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아주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은이가 살고 있는 집, 즉 혜자 씨가 피땀 흘려 사준 바로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혜자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혜자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을 확실히 굳혔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지금까지 아들과 자신에게 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자 씨는 먼저 지은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자 혜자 씨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잖니.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직 이 집에 내 지분이 좀 남아있더라고. 사실 혜자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등록해뒀었거든요. 물론 지은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렴.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혜자 씨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협상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어쩔 수 없이 혜자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혜자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한복판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보란 듯이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해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내 아들 사진 걸어놓는 게 뭐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뭐 잘못이야? 혜자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이의 반응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 박서진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 앞에서는 안절부절못했고 지은이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좀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곧 내보낼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혜자 씨는 그들의 소곤소곤대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혜자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직 아들 민준이를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마치 민준이가 언제라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어머니, 민준 오빠 안 온다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혜자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이 되어 갔습니다. 지은이와 박서진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모두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지은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박서진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혜자 씨의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지은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떻게든 시어머니 좀 내보내. 박서진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응? 하지만 혜자 씨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그리고 지은이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가엾은 지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혜자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요. 하지만 혜자 씨는 여전히 바위처럼 차분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아주 당당하게 있다고 하더라.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은아,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들 이제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고 있단다. 혜자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한 것들 말이야. 네가 만든 그 가짜 사진들, 가짜 문자 메시지들 내가 다 밝혀냈어. 지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민준이 핸드폰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문자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도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잖아. 혜자 씨는 지난 며칠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한 수법들을 모조리 파헤쳐낸 거죠. 지은이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어디 내나 보세요. 있어. 아주 많이. 혜자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첫 꺼냈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 네가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여기 이 박서진 씨하고 바람 피우는 사진들까지 여기 다 있단다.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지은아, 내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드라마나 보는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지? 엄마도 젊을 때는 밖에서 험한 일 하면서 돈 벌었어. 그것도 꽤 오래. 혜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혜자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특별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보험 사기를 파헤쳐서 밝혀내는 일이었는데 그때 익혔던 날카로운 조사 기법들이 지금 이 순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아, 네가 회사에서 공금 빼돌린 것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건 아니에요. 지은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박서진 씨랑 데이트 비용 결제한 거 내가 영수증까지 다 확보했어.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야. 혜자 씨는 지은이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이 정보까지 이미 알아낸 상태였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상간남 박서진이 들어왔어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이구, 박서진 씨도 왔네. 잘 됐어? 혜자 씨가 박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씨도 지은이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박서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박서진 씨가 지은이한테 돈 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내가 이미 익명으로 제보했어. 기혼 직원이 남의 가정 파탄내고 불륜 저지르고 있다고. 박서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당신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박서진은 그 말을 듣고 독이 오른 눈으로 지은이를 째려봤어요. 이지은, 너 뭐야?
네가 시어머니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이야. 그럼 이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건데? 박서진과 지은이가 서로를 의심하며 꼴사납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봤. 이것도 혜자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서진 씨,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 버리고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린데? 집이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서진은 점점 더 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를 잡아먹을 듯한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혜자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획이 차근차근 아주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지은이가 지금까지 교활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줄게. 하지만 지은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절대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혜자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혜자 씨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상간난 박서진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시어머니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서 말이에요. 지은이는 한순간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믿었던 박서진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서진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지은이가 울면서 박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차갑게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줬던 그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다음 날부터 혜자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기획팀에 이지은 씨라는 직원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시죠. 며칠 후 지은이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 거죠.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서 혜자 씨에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혜자 씨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지은아,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렴. 지은이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혜자 씨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은이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지은이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이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죠. 서진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돼. 지은이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란다.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니? 어머니가 서진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네가 어려워지니까 도망간 거지. 내가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지은이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를 받고 있고 사랑한다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고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막히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혜자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혜자 씨는 지은이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담아서 말이에요. 지은아, 아마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다.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들 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단다.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고발장 좀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내가 왜 취소를 해?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 혜자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내 아들을 그 좁아터진 고시원으로 내몰고 직장에다가는 파렴치한 불륜남이라고 소문내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지은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지금 당장.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혜자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겠니?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빌었지만 혜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혜자 씨의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혜자 씨는 무너져 내린 지은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한 짓,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 몇십 배로 돌려받게 될 거다. 며칠 후 지은이의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상간남 박서진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였죠. 지은이는 집에서 하루 종일 폐인처럼 울면서 지냈어요. 혜자 씨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이제 집세 낼 돈도 없겠네? 혜자 씨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거니?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혜자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은아,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것만이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났던 일들.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지은이의 얼굴이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지은아, 내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혜자 씨는 지난 몇 주간 지은이의 과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했었어요. 지은이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 끈질기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지은이가 예전부터 남자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헛소문이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있어. 네가 대학생 때 남자 선배한테 등록금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려놓고 떼먹은 것까지 내가 다 기록해놨어.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추악한 과거가 샅샅이 들통나버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지은아,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혜자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민준이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민준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애썼고 내가 사준 이 집 소유권을 어떻게든 넘겨받으려고 계획했잖니. 그것도 증거가 있어. 혜자 씨는 지은이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 대화에는 민준이네 엄마가 부자라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땡겨보자라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해? 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민준이 직장에 가짜 탄원서 돌려서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 달라고?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혜자 씨는 지은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어른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준 고통, 이제 네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느껴봐야지. 지은이는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엄청난 공포 때문이었죠. 혜자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은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린내였죠. 지은이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하고만 거였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이제야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줬던 그 굴욕감과 절망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니? 지은이는 자신의 끔찍한 상황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온몸을 벌벌 떨면서 그저 울기만 했죠. 지은아, 내가 지키려던 건 이 집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제 내 발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혜자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는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혜자 씨는 창문 너머로 지은이가 힘없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지은이의 뒷모습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죠. 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혜자 씨가 혼자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떠난 후 혜자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그 상간남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 안 구석구석을 소독하듯이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들어오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나갔어.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도 돼.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민준이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은이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민준이가 혜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혜자 씨는 아들을 힘껏, 아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아들 지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그날 밤 혜자 씨와 민준이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자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민준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지은이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것도 다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젊을 때는 밖에서 치열하게 일했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이번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란다. 식사를 마친 후 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 폭풍처럼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놀라웠어요. 평생 조용하고 순한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자신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소중한 내 아들을, 내 가족을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이제 지은이 자신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정말로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그날 밤 혜자 씨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끔찍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늦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우리 가족이었구나. 혜자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혜자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혜자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잘 됐네. 네, 그래요. 호호. 아이고, 다행이다. 가족은 역시 다 같이 모여 살아야지. 혜자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혜자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밥 짓는 소리, 지글지글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엄마,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혜자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은이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따뜻한 가족의 시간만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어요. 혜자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